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올해도 참 여러가지 일이 있었던 가운데 벌써 2020년도 일주일도 안 남은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한 해를 보내셨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었고요.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약 4분의 3을 대부분 집에서 지내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테고요. 그래서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또한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같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데 카메라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나는 어떤 카메라가 필요한가, 어떤 카메라를 구입을 해야 하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영상 뒷부분에도 몇 가지 카메라 이야기를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물론 제 주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도 사진을 접하기 시작한 것은 200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요, 사이드로 웨딩, 이벤트, 스포츠 등등 사진을 찍었고요. 지금은 사진일보다는 더 유튜브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럼 제일 먼저 어떤 카메라가 좋나요? 라는 질문에는 저는 일단 요즘 나오는 카메라는 다 좋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싶네요. 물론 전에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완벽한 카메라는 없거든요. 제가 올린 몇 영상을 보시면요, 2021년도에도 추천할 만한 카메라가 정말로 많은 가운데 몇 가지 추천한 영상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는 다 좋기에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하는 부분은 예산을 먼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 예산을 정한 후에 그 안에서 카메라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을 정하셔야 합니다. 미러리스나 DSLR 같은 경우는 렌즈도 구매를 해야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예산은 약 200만원인데 바디만 180만원 정도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예산은 오버가 되겠죠. 그리고 카메라 렌즈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필요한 것들이 나중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산을 정한 후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필요한 그 세팅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세팅이랑 그 다음에 내게 필요한 세팅은 다를 수가 있어요. 다이나믹 레인지가 중요하냐, 오토포커스가 중요하냐, 아니면 셔터 스피드가 중요하냐, 매일 가지고 다닐 것이냐, 한번 세팅을 해서 움직이지 않고 찍을 것이냐, 아니면 제품 사진을 찍을 것이냐, 아니면 브이로그 등등 리스트를 뽑아 보시면요, 조금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좁혀집니다. 이렇게 리스트업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께 필요한 그 렌즈 또한 어느 정도 좁힐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투자를 하실 것이냐, 아니면은 이 카메라 하나로 끝낼 것이냐 라는 그 질문인데요, 대부분 한번 구매를 하게 되면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카메라 바디 자체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렌즈에 투자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약에 예산이 정말로 많다라고 하면요, 처음부터 하이 퀄리티 카메라로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을 보게 되면요, 어느 회사 것이 더 좋다 보다는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제일로 필요로 하느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실 저도 원하는 것은 엄청난 세팅인데 그것이 진짜 필요하냐 라고 생각해 보면 좀 다르거든요. 만약에 카메라 구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리스트를 한번 뽑아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나는 예산도 많다, 그 영상을 하고 싶다, 2020년도에 나온 카메라 중 어떤 것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추천보다는 몇 가지 카메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요즘 영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듯 한데요, 유튜브 같은 컨텐츠 크리에이트용, 그리고 프로용인데, 프로는 하이 이미지 퀄리티를 필요로 해서 광고나 저희들이 일반 TV에서 보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프로 레벨로는 소니 FX6인데요 11월 18일에 나왔고요. 또 컴팩트하고 하이 이미지 퀄리티용으로 나온 카메라로 이번엔 넷플릭스에서도 어프로브가 된 카메라입니다. 작아서 혼자 핸들링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었고요. 특히 넷플릭스에서는 사용되는 카메라가 많이 있는데 그 어프로브드 된 카메라만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소니 FX6도 그 라인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다른 카메라로 코모도나 A7S3 같은 것도 엄청나게 이슈화가 됐던 카메라인데요. 물론 이 카메라 말고도 소니 A7C, 캐논 R5, R6, 그 다음에 캐논 C7E가 있습니다. 당연히 2020년도에도 후지에서나 니콘 올림푸스에서도 좋은 카메라가 많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 본 영상은 제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또 다른 카메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가운데에서 몇 가지만 쏙쏙 골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먼저 콘텐츠 크리에이터용으로는 어떤 카메라들이 좋냐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요, 일단 편해야 되겠죠. 카메라 사이즈도 그렇고요, 또 오디오도 편하고 또는 오토포커스도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일단 작업이 간편하고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한 영상을 찍는데 뭐 이것저것 다 준비를 하다가 시간이 다 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소니 A7C나 소니 A7S3가 압도적일 듯 합니다. 이 카메라의 가격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나는 영상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리고 여유가 있다, 콘텐츠를 정말로 목숨 걸고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시고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하면은 A7S3 욕심을 부려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근데 간편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빨리 찍고 싶다, 영상에 관해서는 조금 알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A7C로 시작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저는 캐논 유저이긴 하지만은 올해 소니 카메라가 조금 정말로 이미지가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니의 오토포커스와 손떨림 보정 또한 무시 못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영상을 풀타임으로 하고 또 메인 수입이 영상 쪽이다, 그래서 A7S3도 좋지만은 다른 하이 이미지 퀄리티와 오디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소니 FX6와 또 캐논 C7E는 올해 나온 프로급 라인에서 빼놓을 수가 없을 듯 합니다. 소니 같은 경우는요, XLR 마이크 인풋이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ND 필터가 내장이 되어 있고 SDI 아웃풋이 있고 시네마용으로 나온 카메라로 매일 유튜브 브이로그나 밖에 가지고 다니면서 찍기에는 조금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스튜디오에서 찍거나 비즈니스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정말로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라는 카메라입니다. 캐논 C7E도 발표가 된 지 얼마 안 된 카메라지만요, RF 마운트의 시네마 카메라로 4K All-I로 찍을 수가 있고요, 4K 120프레임 2K로는 180프레임 크롭으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댑터를 사용하면 캐논 EF 렌즈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마도 일반적으로 C7E를 사용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광고나 아니면 PR 영상, 다큐멘터리 같은 그 영상을 프로급으로 찍을 때 사용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정말로 탐나는 카메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니 A7S3는 프로급까지 못 가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또한 캐논 R5, R6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은요, 일단 캐논 R5, R6는 올해 발열 문제와 촬영 리밋으로 아직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영상과 사진을 찍는데 사진을 주로 많이 찍으시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R5의 사진은 정말로 그냥 아무 말 필요 없어요. 그냥 대단한 것 같아요. 샤프함과 셔터 스피드, 그리고 조용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고 싶다, RF로 간다고 하면은 저는 R5 정말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상을 주로 하신다, 저 영상을 많이 찍는다 하시면 조금 보류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한 생각이 되고요. 소니 A7S3도 물론 프로 레벨의 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컨텐츠 크리에이터 쪽에 놔둔 이유는요, 먼저 지금 온라인에서 나오는 컨텐츠 자체의 그 폭이 정말로 넓어졌어요. 그냥 단순하게 말하는 영상이 아니라요, 프로급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많이 다르겠지만요, 내가 돈을 많이 주고 영상 제작을 부탁을 하였는데, 예를 들어 소니 FS6 같은 카메라로 찍으면 뭔가 있어 보인다, 정말 프로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 뭐라고 하기가 그런데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에이, 겨우 이런 거 가지고 영상 찍냐 라는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그분들에 관해서는 더 이상 노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참 카메라를 볼 때마다 욕심은 계속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 추천해도 끝이 없는 듯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카메라 소식이 들리고 있으니까요, 더더욱 많은 카메라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저 또한 정말로 기쁩니다. 네, 오늘 조금 내용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요, 오늘 영상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요, 구독과 알림 설정 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더더욱 많은 카메라 소식을 여러분들께서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